자, 오늘 윤하고 문하고 저녁에 만찬을 한답니다. 그리고 술도 한 잔 곁들인다. 자, 우리가 보통 오찬을 하는 것과 만찬을 하는 것을 이 세레모니, 상대방에 대한 의식이라는 부분으로 볼 때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오찬보다 만찬에 무게가 실리고, 만찬은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또 만찬을 하게 되면 술도 한 잔 할 수 있다. 실제로 오늘 뭐 한 잔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갑자기 해동을 한다고 어제 오전에 점심쯤에 발표가 됐는데요. 자, 문이 윤한테 빨리 만나자 했고, 윤도 국민 걱정을 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만남이 성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이 임기가 줄어들고 있는데 윤하고 계속 대치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다. 자, 감사원 감사위원 임명에 대해서는 감사원 원장이 임기가 3년 8개월 남았어. 윤 쪽에다가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문이 강행을 하기도 어렵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둘이가 만났을 때 주요 의제는 아젠다는요, 용산 이전 MB 사면, 참 MB 사면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윤이 공약으로 이야기했던 50조 추경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 이제 이 만남을 통해서 정리되지 않겠나라고 지금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 모임이 성사되는 것은 검찰이 3년 넘게 묵혀오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이 최근에 보도가 됐죠.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를 자유한국당, 즉 국민의힘 전신인 정당이 백운규 장관과 2019년 1월입니다. 이인호 전 차관 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지 3년 2개월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실무자인 박성택 그리고 이호헌 두 사람도 같이 총 4명을 고발을 했어요. 자, 이 고발을 하게 된 이 근거는 문 정권 출범 직후인 2017년 9월에 산업부 국장급 간부가 박근혜 정권에 의해서 임명됐던 한국동남발전 등 한전사나 4개의 이 발전사 사장을 광화문의 한 호텔로 불러서 사표를 내라고 강요를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임기가 남았는데 또 그 직후에 다 사퇴했는데, 당시 발전사 사장이 언론사에 전화를 해서 산업부 국장에게 호텔 사표 강요를 받은 사실이 있고, 검찰에서도 그렇게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부지검에 기업노동범죄전담부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걸 갖다가 이제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자, 이 사건은 2019년 1월 고발 직후 동부지검 형사 6부에 배당이 됐는데, 당시 동부지검장이 한찬식이었고 형사 6부장이 주진우였는데, 이들은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집중하느라 산업부 블랙리스트를 뒤로 이렇게 약간 밀었습니다. 자, 그런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를 하니까 김원경 환경부 장관, 청와대 신미숙 비서관 이 두 사람이 자천성 인사를 당했어요. 그 뒤부터 유야무야 이걸 덮으려고 진정부 성향의 동부지검장들이 지속적으로 동부지검을 맡았고, 그래서 전 동부지검장들 다수가 산업부의 블랙리스트 이 무혐의를 압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퇴 압박 진술 등 증거가 명확한데 이미 기소한 환경부와 똑같은데 불기소하기 어렵다고 일선 검사들이 버텼는데 3년 만에, 고발 3년 만에 뛰어들었어요, 수사에. 자, 그래서 산업부가 지금 압수수색을 당하고 시끄러워졌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문 정권이 지금 물러나면서 가장 부담스러운 사람이 김경수하고 환경부 전 장관 김원경입니다. 김원경이는 청와대에서 시켰는데 그 시킨 부분을 끝까지 다 까발리지 않고 자기가 일정하게 안고 깜빵을 갔어요. 그런데 지금 문의 그 퇴임을 앞두고 산업부 관련해서 이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뭐겠습니까? 문 정권에 대한 압박에 들어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권이 바뀌면 검찰 안에서 제때 옷을 갈아입는 사람이 많은데, 그 이번에 대통령 당선된 사람은 딴 사람도 아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안에서 새 정권에 줄을 서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겠죠. 요즘 김오수 검찰총장도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 검찰이 지난 3월 24일 인수위에 업무 보고를 했어요. 법무부는 업무 보고가 빠꾸당했는데 검찰의 업무 보고에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직접 수사 확대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았고 김오수가 이걸 검토 승인했다는 겁니다. 자, 김오수는 이 문 정권의 앞잡이 역할을 수행했고 그가 법무차관 시절에 추진한 일은 이번에 인수위에 보고한 것과 전혀 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오수 법무차관, 이성윤 검찰국장을 조국이 사퇴하고 난 뒤에 문가리가 청와대로 불러서 검찰 내에 강력한 자기 정화를 주문했고 김오수는 그때 철저하게 이 문의 지시에 따라서 했죠. 자, 그래 놓고는 이제 와가지고는 딴소리를 합니다. 그때 김오수는 당시 총장이던 윤석열도 모르게 이런 일을 했죠. 그래서 검찰 내부에는 자기 과거를 부정하는 총장, 지킬 박사와 하이드다. 과거 검찰 조직을 공중불허하려고 했던 것은 차관의 소신이고 그러면 지금은 그 차관 소신 때문에 그랬는 거. 그 자리에 대한 소신 때문에. 이제 상황이 바뀌었으면 사과를 하든지 사표를 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있다.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지난 15일 김오수를 두고 거취를 결정하라는 걸 보면 알 수 있다면서 권성동이 말이 검찰은 기분 나빴지만은 그렇다고 김오수를 옹호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김오수가 지금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채우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인수위 눈치를 보면서 빛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 또 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이걸 폐지를 했는데 그때 왜 폐지를 했느냐? 대검에서 판사들에 대한 지금 사찰을 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폐지를 했죠. 그래서 당시에 윤 쪽에서 작성한 문건이 이제 흘러가서 저 당시 고발 사주 의혹에서 이런 정보가 있으니까 이걸 고발하라고 했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럼 그 원천 정보가 대검 수사 정보 담당관실에서 나왔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부활한다고 검찰이 인수위에 보고했고 당연히 인수위는 그러기를 원하겠죠. 또 사라진 남부지검 금융정권범죄수사협력단을 개편해 직접 수사권을 갖춘 옛날의 금융범죄합동수사단 여의도 저승사자를 부활시키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정권을 갖다가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자, 그렇게 된다면 다른 수사들이 본격적으로 앞다투어서 새 정권의 충성을 바친다고 문 정권에 관한 수사들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 정권의 블랙리스트 산업부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가면 이게 산업부만 그치는 게 아니라 더 뿌리가 깊어지겠죠. 심지어 지금 오늘 아침에 보면 문 정부의 대북 물밑 지원 거래 내용을 밝히는 징비록 수준의 백서를 남겨야 된다고 남성욱 고대 교수가 이야기를 했어요. 4.27 판문점 회담 때 김정은에게 건넨 USB 내용이 미공개 상태다. 9.19 군사 합의의 배경이 뭐냐.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서 그리고 검찰의 지금 수사 기능이 강화되는 모양으로 가게 되면서 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윤하고 끝을 보게 되면 저쪽도 검찰 출신인데 검찰을 움직이는 부분을 잘 알고 이미 검찰이 스스로 윤 당선인 구미에 맞게 말은 이렇게 하지만 물밑에서 교감이야 충분히 있었겠죠. 문 정권을 향해 수사가 착수됐다. 자, 이렇다면 일단은 여기서 한번 틀고 가는 모양새가 좋겠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해동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